어제 또 한 명의 소중한 생명이 제 수술대 위에서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분은 78세의 노신사로 평생 건강을 지키기 위해 매일 아침 걷기를 실천해오신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의 실족, 단 하나의 넘어짐이 그분의 삶을 완전히 멈추게 했습니다. 다시는 스스로 일어설 수 없게 된 것이지요. 혹시 여러분도 매일 걷고 계신가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럴 것입니다. 걷기만 잘해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말을 믿고 꾸준히 실천하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단순히 걷기만 해서는 우리의 건강을 온전히 지켜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잘못된 방식으로 걷기를 지속하면 나이가 들수록 더 큰 위험을 부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은 서서히, 그리고 눈에 띄지 않게 변해갑니다. 근육량은 점차 감소하고 균형을 유지하는 감각은 둔해지며 뼈는 약해집니다. 이 세 가지 변화는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우리 몸을 위협합니다. 단순히 걷기만 해서는 이러한 신체적 쇠퇴를 막을 수 없습니다. 결국 몸 전체가 약해지고 작은 넘어짐 하나가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다시 걷지 못하게 되면 일상이 무너지고 자녀들에게 의존해야 하는 삶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존재합니다. 저는 60년 넘게 환자들을 돌보면서 수많은 사례를 지켜보았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한 가지 분명한 해답을 찾았습니다.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 노년에도 혼자서 당당히 살아가는 비결, 그것은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몇 가지 운동의 힘이었습니다. 매일 몇 분만 투자해도 넘어짐의 위험을 크게 줄이고 혼자서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검증하고 수많은 환자들에게 적용해온 이 운동 루틴을 지금부터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이 방법을 꾸준히 따라하면 혼자서 생활할 수 있는 확률이 42%나 높아지고 놀랍게도 기억력까지 향상될 수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스스로 삶을 주도하기 위해 우리 지금부터 함께 시작해 볼까요? 저는 태건입니다. 올해로 80살이 되었습니다. 나이 들어 보일지 모르지만 저는 여전히 병원에서 환자들을 진료하고 수술도 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이면 제 증손자를 번쩍 안아 올릴 만큼 건강을 유지하고 있답니다. 하지만 이 나이에 이르러서도 제 마음 한구석을 무겁게 짓누르는 걱정은 여전히 하나입니다. 바로 나이든 환자들이 넘어지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넘어짐이 얼마나 큰 비극으로 이어지는지를 저는 매일 목격하고 있습니다. 어제 세상을 떠난 그 노신사처럼요. 그분은 30년 넘게 하루도 빠지지 않고 걷기 운동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단 한 번의 실수, 단 한 번의 넘어짐이 그분을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토록 성실하게 몸을 움직였는데도 말입니다. 저 역시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 동안 수많은 환자들을 살펴보며 저는 명확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걷기는 물론 중요합니다. 심장을 튼튼하게 하고 신진대사를 활성화하여 몸에 활력을 줍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넘어짐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근육 강화, 균형 감각 훈련, 그리고 뼈를 튼튼하게 하는 운동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단순히 걷는 것만으로는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독립적인 노후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70세 이상 노인 중 상당수가 단 한 번의 낙상으로 삶의 균형을 잃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늦기 전에 올바른 방향으로 건강한 삶을 다시 설계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전할 이야기는 단순한 운동 정보가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여러분의 삶을 지켜줄 새로운 출발점입니다. 넘어짐 이후 두 발로 다시 서지 못할 가능성은 무려 절반에 이릅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사실 하나, 낙상을 경험한 노인 3명 중 1명은 1년 안에 생명을 잃습니다. 믿기 힘드시겠지만 이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수많은 병원의 현실이며 저 역시 수없이 목격한 사실입니다. 너무도 두렵지 않으신가요?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매일 걷고 있어요. 운동도 하니까 괜찮을 거예요. 하지만 그 생각 정말로 안전할까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걷기만으로는 절대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나이는 눈에 띄지 않게 그러나 확실하게 우리 몸을 침식시킵니다. 매년 평균 1%에서 2%씩 근육은 사라지고 뼈는 약해지며 균형 감각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둔해집니다. 아무리 걷더라도 잘못된 방식으로 운동하면 오히려 관절이나 척추에 부담을 주어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피부가 늙는 것은 거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주름이 생기고 탄력이 떨어지는 것을 누구나 느낄 수 있지요. 하지만 근육은 어떨까요? 서서히 줄어드는 근육량은 겉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욱 무섭고 치명적입니다. 근육이 약해지면 일상의 아주 작은 충격조차도 뼈를 부러뜨리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침대 생활이 시작됩니다. 한번 누워 지내게 되면 근육은 더 빠르게 소실되고 결국 다시 일어나 걷는 것이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스스로 식사하거나 화장실을 가거나 외출하는 일조차 점점 어려워지고 결국 자녀나 가족들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삶이 시작됩니다. 이는 많은 분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너무도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제가 치료했던 방영순 할머니의 사례가 그 전형적인 예입니다. 76세셨던 방 할머니는 누구보다 성실하게 건강을 챙기던 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이면 빠짐없이 동네를 걷고는 늘 웃으며 말하셨습니다. 나는 건강하니까 괜찮다. 그런데 어느 날 단순히 화장실에서 미끄러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 작은 실수로 허벅지뼈가 부러졌고 병원 침대에서 3달을 보내셨습니다. 결국 다시는 스스로 걸을 수 없게 되셨습니다. 이쯤이면 확실히 느끼셨을 겁니다. 걷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사실을.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넘어짐을 막기 위한 선제적 준비입니다. 저는 6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수많은 환자들을 치료해오며 분명한 결론을 얻었습니다. 진정한 건강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4가지 운동. 이 4가지 동작만 꾸준히 실천하면 낙상 위험은 38% 줄고 혼자서 일상생활을 유지할 확률은 42% 높아집니다. 기억력까지도 27% 향상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걷기만 했을 때보다 근육 강화 효과는 3배, 균형 감각은 4배 이상 좋아진다는 결과도 여러 차례 확인했습니다. 어떤 운동인지 궁금하시죠? 걱정하지 마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헬스장에 가거나 비싼 장비를 살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당장 집 안에서 아무런 준비 없이 시작할 수 있는 동작들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말씀드리자면 이 운동들을 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매일 수십 킬로미터를 걸어도 근육은 계속 줄고 뼈는 약해지고 낙상은 언젠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사랑하는 가족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지금부터 제대로 된 운동을 시작해야 합니다. 오랫동안 환자들과 함께하며 저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4가지 운동만 성실히 실천하면 누구나 건강하고 독립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부터 하나하나 시작해 볼까요? 제가 직접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정말로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이라고 다를 것 없습니다.
매번 미루기만 하던 그 시작을 바로 지금 이 순간 단 하루만 투자해 보세요. 믿어보세요. 그 짧은 시간이 여러분의 삶을 얼마나 크게 바꿀 수 있는지 직접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넘어지지 않고 건강하게, 당당하게 오래도록 움직이는 삶을 살 수 있는 열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한 걸음 내디뎌 볼까요? 여러분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는 왜 넘어지는 걸까요? 단순히 근력이 부족해서일까요? 발이 미끄러져서일까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진짜 근본적인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점점 흐려지는 균형 감각. 바로 이것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젊었을 때는 아무렇지 않게 해내던 동작들이 어느 순간부터 불안정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몸이 휘청거리거나 중심을 잃는 경험. 이 낯선 불균형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신체 변화입니다. 진유실에서 만났던 한 할아버지가 떠오릅니다. 82세의 연세였지만 평소에는 매우 건강하셨던 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거실을 걷다가 갑자기 중심을 잃고 그대로 넘어지셨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지만 무릎에 심한 멍이 들어 한동안 걷는 것도 두려워하셨습니다. 그 일 이후로 눈에 띄게 소극적으로 변하셨습니다. 넘어짐은 단순한 사고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 번의 넘어짐이 우리를 위축시키고 그로 인해 움직임이 줄어들며 활동량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악순환은 결국 더 큰 위험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 지금 바로 멈춰야 합니다. 넘어지는 이유를 따지는 대신 넘어지지 않기 위한 준비를 지금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운동은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균형 훈련입니다. 특별한 장비도 넓은 공간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몸의 중심을 되찾고 흔들리는 자신감을 붙잡는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 한 발로 서기 운동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쉬워 보이지만 그 안에 놀라운 효과가 숨어 있습니다. 먼저 넘어질 염려가 없도록 벽이나 튼튼한 의자 옆에 섭니다. 균형을 잡아보세요. 처음에는 10초를 목표로 하되 힘들다면 5초라도 괜찮습니다. 반대쪽 다리도 동일하게 해주세요. 처음에는 다리에 힘이 빠질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점점 익숙해지면 손을 떼고 도전해보세요. 나중에는 눈을 감고도 도전해보세요. 시각을 차단하면 균형 감각이 훨씬 더 빠르게 향상됩니다. 이 간단한 동작을 하루 3번만 반복해도 낙상의 위험을 눈에 띄게 줄일 수 있습니다. 실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한 발로 서기 운동을 꾸준히 실천한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넘어질 확률이 무려 30%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저 서 있기만 했을 뿐인데 말입니다. 두 번째는 천천히 회전하기 운동입니다. 혹시 자리에서 갑자기 일어났을 때 눈앞이 빙글빙글 도는 듯한 어지러움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그것은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귀 안에 있는 전정기관이 약해졌다는 신호입니다. 이 전정기관은 우리가 중심을 잡고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이 기능이 점점 둔해지면서 어지럼증이나 불균형한 움직임을 더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결국 낙상의 위험도 높아집니다. 이를 예방하는 데 아주 효과적인 운동이 바로 천천히 회전하기입니다. 양팔을 옆으로 벌려 균형을 유지한 채 똑바로 섭니다. 그 상태에서 천천히 아주 느리게 몸을 좌우로 회전시켜 보세요. 이번에는 몸을 천천히 오른쪽으로 한 바퀴 돌려보세요. 중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움직여야 합니다. 이제 반대 방향으로도 부드럽게 돌면서 몸의 감각을 하나하나 깨워주세요. 이 단순해 보이는 동작은 귀 안에 있는 전정기관을 자극해 균형 감각을 되살리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어지럼증을 자주 느끼는 분들에게 매우 효과적입니다. 단, 처음 시도할 때는 절대 서두르지 마세요. 너무 빠르게 돌면 오히려 어지럼증이 심해질 수 있으니 마음을 가라앉히고 아주 천천히 물결처럼 부드럽게 움직여야 합니다. 이 회전 운동을 매일 반복하다 보면 몸이 점점 더 안정적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갑작스러운 휘청거림도 눈에 띄게 줄어들게 됩니다. 중심이 잡히기 시작하면 발걸음 하나에도 자신감이 생깁니다. 이제 다음으로 소개할 운동은 발뒤꿈치 들기 운동입니다. 균형 감각을 기르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하체 근육, 특히 종아리의 힘입니다. 종아리가 약해지면 몸 전체가 쉽게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발로 섰을 때 불안정해지기 쉬운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운동 방법은 아주 간단하지만 효과는 놀라울 정도입니다. 벽이나 튼튼한 의자를 가볍게 짚고 바르게 서주세요. 천천히 발뒤꿈치를 들어 올려 까치발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천천히 발뒤꿈치를 내리면서 원래 위치로 돌아옵니다. 이 동작을 하루 10번씩 반복하세요. 처음에는 5번만 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계속하는 것입니다. 조금씩 횟수를 늘리다 보면 어느 순간 종아리가 단단해지고 걸음걸이도 훨씬 탄탄해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운동을 계속하면 다리의 피로가 줄어들고 오래 걸어도 덜 지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넘어질 위험이 크게 줄어든다는 사실이 가장 큰 선물입니다. 제가 치료했던 환자 중에 76세의 방영순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어느 날 넘어지신 이후로는 혼자서 걷는 것조차 무서워하며 외출을 꺼리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루도 빠짐없이 한 발로 서기, 천천히 회전하기, 그리고 발뒤꿈치 들기 3가지 운동을 성실히 이어간 결과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겨우 5초만 서 있어도 다리가 후들거리던 분이 이제는 30초를 너끈히 버티십니다. 까치발도 여러 번 연속해서 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쌓아가다 보니 두려움 대신 웃음이 돌아왔고 걸음걸이에도 당당함이 실리게 되었습니다. 시간은 우리 몸을 조금씩 바꿔줍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시간을 어떻게 채우느냐는 것입니다. 균형 운동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지 않으면 그 대가는 너무도 큽니다. 균형을 잃은 몸은 작은 외부 충격에도 크게 흔들리기 쉽고 그 흔들림은 곧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라도 단 5분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위한 시간을 꼭 스스로에게 선물해 주세요. 작은 실천이 결국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지켜줄 가장 든든한 방패가 되어줄 것입니다. 자,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볼까요? 근육이 줄어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처음에는 거의 눈에 띄지 않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 다리가 조금 무겁게 느껴지거나 의자에서 일어설 때 예전보다 힘이 더 들어가는 느낌 정도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상태를 그대로 두면 점점 걷는 것조차 힘들어지고 혼자 화장실에 가는 것도 벅차게 느껴지며 식사 후 간단한 설거지도 힘겹게 됩니다. 결국 침대에 누워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활동량이 줄어들수록 근육은 더욱 빠르게 소멸됩니다. 이 악순환이 많은 노인분들이 빠르게 쇠약해지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 기억하세요. 운동은 선택이 아니라 삶의 필수 조건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결심에서 비롯됩니다. 넘어진다는 것은 단순히 실수나 우연이 아닙니다. 그 순간 우리 몸은 조용히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나를 더 단단히 지켜야 할 때라는 신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을 지탱하는 근육은 점점 줄어들고 작은 충격에도 쉽게 균형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한번 넘어지게 되면 뼈가 부러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다시 걷는 일이 두려운 과제가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상황을 막을 수 있을까요? 해답은 근육을 키우는 데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헬스장에 가서 무거운 역기를 들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복잡한 운동기구도 필요 없습니다. 지금 바로 집에서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시작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만으로도 충분히 근육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소개할 테니 함께 따라해 보세요. 의자에서 일어나기. 누군가 보기엔 너무 간단하고 쉬워 보여서 효과가 있을까 싶겠지만 사실 이 동작은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을 단련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운동 중 하나입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먼저 안정적으로 의자에 앉습니다. 두 발은 바닥에 평평하게 붙이고 상체를 약간 앞으로 숙입니다. 손은 허벅지 위에 두거나 가볍게 앞으로 뻗은 상태로 천천히 일어섭니다. 그리고 다시 천천히 앉습니다. 이 동작을 10번 반복합니다. 처음부터 10번이 어렵다면 5번만 해도 괜찮습니다. 힘이 부족하다면 의자의 팔걸이를 잡아도 좋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손을 사용하지 않고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이 점점 더 탄탄해집니다. 이 운동을 꾸준히 하면 계단을 오를 때 발걸음이 한층 가벼워지고 낙상의 위험도 크게 줄어듭니다. 실제로 제 환자들 중에서도 이 운동을 꾸준히 하신 분들은 다리 힘이 붙어 더 멀리, 더 오래 걸을 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페트병 들기. 나이가 들면 다리뿐 아니라 팔의 힘도 함께 약해집니다. 팔이 약해지면 단순한 일상 동작조차 버거워질 수 있습니다. 물건을 들거나 옷을 입거나 머리를 감는 것까지도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팔 근육을 단련해주는 운동이 꼭 필요합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양손에 가벼운 페트병을 하나씩 들고 편안히 선 다음 팔을 천천히 어깨 높이까지 들어 올립니다. 그 다음 천천히 내립니다. 이 동작을 하루 10번 반복하세요. 처음에는 작은 페트병으로 시작해도 좋습니다. 손에 힘이 붙기 시작하면 페트병의 용량을 1리터로 늘려보세요.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한 손으로도 도전해보세요. 이 운동을 꾸준히 하면 팔과 어깨 근육이 자연스럽게 강화되어 가벼운 물건은 물론 무거운 물건도 자신 있게 들 수 있게 됩니다. 해보면 알겠지만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발 뒤꿈치 들기. 종아리는 몸 전체를 지탱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근육입니다. 종아리가 단단해야 걷는 것도 서 있는 것도 훨씬 편안하고 안정감이 생깁니다. 운동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이 동작도 하루에 10번 정도 반복해 주세요. 처음에는 5번부터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점점 익숙해지면 벽이나 의자에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균형을 잡으며 해보세요. 중심 잡는 능력과 함께 종아리 근육이 단단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3가지 간단한 운동을 매일 반복하면 몸의 변화가 어느 순간 분명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작은 움직임 하나하나가 여러분을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가 되어줄 것입니다. 종아리 근육이 강해지면 단순히 다리에 힘이 붙는 것에 그치지 않고 몸 전체의 균형 감각도 자연스럽게 향상됩니다. 균형이 좋아지면 걸음걸이도 단단해지고 예기치 않은 낙상의 위험도 크게 줄어듭니다. 게다가 종아리가 튼튼하면 같은 거리를 걸어도 덜 피곤하고 오래 걸어도 다리에 쌓이는 부담이 훨씬 적어집니다. 제가 치료했던 환자 중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6세의 박정우 어르신은 처음 병원에 오셨을 때 허벅지 근력이 약해 의자에서 혼자 일어나는 것도 힘겨워 하셨습니다.
그분의 표정에는 늘 조심스러움과 걱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제가 권해드린 것은 아주 간단한 운동이었습니다. 하루에 딱 5분만 해보세요. 힘들면 3번만이라도 괜찮습니다. 처음에는 3번만 반복해도 얼굴이 붉어질 만큼 힘들어 하셨지만 박 어르신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매일 꾸준히 운동을 이어가셨고 한 달이 지났을 무렵에는 10번도 거뜬히 해내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 어르신은 환한 웃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이제 혼자서 계단도 오를 수 있어요. 손주랑 놀이터에서도 함께 놀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걷는 게 훨씬 더 편해졌어요. 그 말씀 속에는 뿌듯함과 자신감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서 근육은 단순한 움직임을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핵심입니다. 근육이 단단하면 걷기가 쉬워지고 넘어지더라도 큰 부상을 막아주는 완충 역할을 해줍니다. 하지만 근육은 움직이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소실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약해질 뿐입니다. 그래서 운동이라는 이름의 움직임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운동들 전혀 어렵지 않았지요.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뿐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것. 시작은 어색하고 처음 며칠은 근육이 뻣뻣하고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단 5분만 스스로와의 약속을 지켜보세요. 한 달이 지나면 계단이 무섭지 않고 2달이 지나면 평지를 걷는 발걸음이 훨씬 가벼워질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아침에 일어나 몸을 움직일 때마다 찌뿌듯하고 무겁게 느껴지시나요? 허리를 조금만 숙여도 찌릿한 느낌이 들고 팔을 올릴 때 어깨가 뻣뻣하거나 무릎을 굽힐 때 삐걱거리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그런 경험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이런 불편함은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우리 몸의 관절과 근육이 굳어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절은 유연성을 잃고 근육은 긴장을 쉽게 풀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작은 동작 하나에도 불편함이 따르고 몸이 쉽게 지치게 됩니다. 이 상태를 방치하면 걷는 것조차 두려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 유연성입니다. 몸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유연성 운동을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어렵거나 복잡한 운동을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누구나 집에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단순하지만 효과적인 유연성 운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깨 풀기. 목과 어깨의 긴장이 계속되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두통이나 어지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목이 굳어 있으면 몸 전체의 균형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풀어야 할 부위는 목과 어깨입니다. 운동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편안하게 앉은 상태에서 고개를 오른쪽으로 천천히 돌립니다. 목이 당기는 느낌이 들 정도까지만 부드럽게 움직여주세요. 다시 정면을 바라보며 숨을 고른 뒤 이번에는 왼쪽으로 고개를 천천히 돌려봅니다. 이 동작을 양방향으로 5번씩 반복해 주세요. 움직임 하나하나에 집중하면서 목과 어깨에 쌓인 긴장을 풀어내는 기분으로 해보세요. 다음은 어깨입니다. 어깨를 앞으로 천천히 둥글게 회전시켜 보세요. 원을 그리듯 부드럽게 마치 오래된 긴장을 풀어낸다는 느낌으로 움직여주세요. 이제 방향을 바꿔 이번에는 뒤쪽으로 둥글게 돌려보세요. 이 동작도 10번씩 반복하면 됩니다. 이 단순한 움직임 하나만으로도 목과 어깨가 훨씬 가벼워지고 머리로 향하는 혈액의 흐름이 부드러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오랫동안 책상 앞에 앉아 있는 분들에게는 꼭 필요한 동작입니다. 이제 우리 몸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허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허리가 굳으면 일상 속 사소한 동작조차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앉았다 일어설 때 무릎이 아니라 허리에서 힘이 빠지고 계단을 오르거나 물건을 들 때도 불편함이 따릅니다. 그래서 허리의 유연성을 지키는 운동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먼저 허리 돌리기입니다. 등을 곧게 펴고 의자에 바르게 앉아 주세요. 그 상태에서 천천히 몸통을 오른쪽으로 회전시킵니다. 허리는 정면을 유지한 채 상체만 부드럽게 틀어주세요. 그 자세를 5초간 유지한 후 천천히 다시 정면으로 돌아옵니다. 이번에는 왼쪽으로도 동일하게 반복합니다. 몸의 긴장이 풀리고 허리 주변 근육이 자연스럽게 열리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허리 숙이기입니다. 등을 곧게 세운 채 의자에 앉아 상체를 천천히 앞으로 숙여주세요. 손끝이 발끝에 가까워질수록 허리와 등 전체가 시원하게 이완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무리하지 말고 가능한 만큼만 숙인 채 5초간 유지해 주세요. 그런 다음 천천히 상체를 다시 들어올리면 됩니다. 이 동작을 매일 반복하면 허리와 둥근 근육이 유연해지고 앉았다가 일어날 때 훨씬 수월해질 것입니다. 세 번째는 다리 유연성 회복 운동입니다. 다리가 굳으면 걷는 것 자체가 불편해지고 작은 외부 자극에도 쉽게 다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리를 부드럽게 유지하면 걸음걸이가 훨씬 안정되고 낙상의 위험도 줄어듭니다. 첫 번째 동작은 무릎 펴고 발끝 당기기입니다. 의자에 앉아 한쪽 다리를 쭉 뻗어주세요. 그 상태에서 발끝을 몸쪽으로 천천히 당기면 허벅지 뒤쪽이 서서히 늘어나는 느낌이 들 것입니다. 그 자세로 5초간 유지한 후 다리를 원래대로 돌려놓고 반대쪽 다리도 같은 방법으로 반복해 주세요. 다음은 발목 돌리기입니다. 의자에 앉아 발 하나를 가볍게 들어 올린 후 발목을 천천히 원을 그리듯 돌려주세요.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모두 해주면 좋습니다. 반대쪽 발도 같은 방식으로 반복합니다. 이 동작은 걷는 동안 발목이 더 부드럽게 움직이도록 도와줍니다. 이렇게 유연성 운동을 꾸준히 해오신 분 중에 특히 기억에 남는 분이 있습니다. 92세의 이순자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할머니는 처음 병원에 오셨을 때 허리가 심하게 굽어 있었고 걷는 것도 매우 불편해 보이셨습니다. 아침마다 몸이 돌덩이처럼 굳어 있다며 힘겹게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려드린 유연성 운동을 하루도 빠짐없이 실천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숨을 고르며 조심스럽게 움직이셨지만 한 달이 지나자 허리 통증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2달이 지나서는 이제는 걸을 때 몸이 가볍다고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도 예전처럼 뻣뻣하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이렇듯 유연성 운동은 단 하루 5분만 투자해도 몸에 분명한 변화를 가져옵니다. 불과 일주일만 지나도 몸이 덜 무겁게 느껴지고 2달만 지나면 걸음걸이에 자신감이 붙을 것입니다. 몸이 부드럽게 풀리기 시작하면 그 변화를 온몸으로 체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아무런 움직임 없이 가만히 있다면 뻣뻣함은 점점 심해지고 결국 단순한 일상조차 버거워지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라도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시작해보세요.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앞서 알려드린 유연성 운동들, 목을 천천히 돌리고 어깨를 둥글게 움직이고 허리를 숙이고 다리를 스트레칭하고 발목을 돌리는 그 간단한 동작들만으로도 몸은 놀라울 만큼 부드러워질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조금만 걸어도 숨이 가빠지고 가슴이 두근거리며 호흡이 거칠어지는 느낌. 예전에는 가볍게 오르내렸던 계단이 어느 순간부터는 한 칸 한 칸이 버겁게 느껴지고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이미 기운이 다 빠져버린 상태. 이는 단순히 나이가 들었다는 의미만은 아닙니다. 몸이 보내는 조용한 경고입니다. 심장이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심장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장기입니다. 온몸 구석구석에 산소와 영양을 실은 혈액을 보내는 강력한 펌프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심장이 약해지면 더 이상 충분한 산소를 공급하지 못해 몸은 쉽게 지치고 무기력해지며 때로는 이유 없는 어지럼증이나 불안감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심장을 튼튼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심장이 강해지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먼 거리를 걸어도 쉽게 지치지 않고 몸이 훨씬 가볍게 느껴집니다. 손발 끝까지 혈액이 원활히 돌아 따뜻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변화들이 우리 삶의 길이뿐 아니라 질까지 끌어올린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심장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답은 유산소 운동입니다. 이제 유산소 운동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집에서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산소 운동이란 무엇일까요? 유산소 운동은 말 그대로 산소를 많이 사용하는 운동입니다. 이 과정에서 심장은 더 빠르고 강하게 뛰게 되고 그 결과 점점 더 튼튼해집니다. 대표적인 유산소 운동에는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 계단 오르기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운동을 꾸준히 하면 심장뿐 아니라 폐 기능도 강화되고 혈액순환이 활발해지며 몸 전체에 활력이 살아납니다. 게다가 체중 조절에도 도움이 되고 당뇨병이나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수많은 유산소 운동 중 가장 쉽고 효과적인 운동 바로 걷기입니다. 여러분, 가장 쉽게 시작할 수 있으면서도 확실한 효과를 주는 운동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걷기입니다. 하지만 그냥 천천히 걷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진짜 심장을 단련하려면 걷는 방식에도 의도와 기술이 필요합니다. 효과적인 걷기 운동 방법을 소개합니다. 첫째, 팔을 크게 흔들며 걷기입니다. 걷는 동안 팔을 활기차게 흔들면 상체까지 함께 운동되어 더 많은 칼로리를 소모할 수 있습니다. 어깨와 등까지 자연스럽게 자극되어 전신 순환이 좋아집니다. 둘째, 속도의 변화를 주며 조금 빠르게 걷기입니다. 평소보다 약간 빠른 템포로 걸어보세요. 숨이 아주 조금 차고 땀이 살짝 맺힐 정도의 속도가 가장 적절합니다. 이 정도의 속도는 심장을 활발하게 자극하면서도 무리 없이 지속할 수 있습니다. 셋째, 하루 30분 꾸준히 걷기입니다. 하루에 단 30분만이라도 이 걷기 운동을 이어가 보세요. 한 번에 30분이 어렵다면 10분씩 3번으로 나누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지속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면 몸이 달라지고 한 달 후에는 심장이 새로운 리듬을 타기 시작할 것입니다. 걷기가 힘들게 느껴진다면 30분을 한 번에 채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루 10분씩 3번에 나누어 걷는 것도 충분히 효과적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속성과 꾸준함입니다. 또한 걸을 때는 바닥이 평평한 곳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철이 많은 길이나 경사진 곳은 낙상의 위험이 크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발도 매우 중요합니다. 발 전체를 안정감 있게 감싸고 충격을 흡수해 줄 수 있는 푹신한 운동화를 신어야 합니다. 편한 신발은 곧 안전한 걸음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걷기 운동을 올바른 방법으로 하면 다리 근육은 점점 강해지고 혈액순환은 원활해지며 심장은 더욱 튼튼해집니다. 이렇게 작은 습관 하나가 건강한 삶의 리듬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분들이 똑같은 방식으로 운동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선생님, 무릎이 아파서 오래 걷지를 못하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그럴 때는 대안이 필요합니다. 그 대안이 바로 수중 걷기 운동입니다.
수중 걷기 운동 방법을 소개합니다. 수영장이나 물이 허벅지 정도까지 오는 얕은 공간에서 천천히 걸어보세요. 물은 몸에 가해지는 하중을 줄여주기 때문에 무릎이나 발목 같은 관절에 부담이 거의 가지 않습니다. 걸을 때는 팔을 앞으로 뻗으며 리듬을 만들거나 무릎을 조금 높이 들고 걸으면 운동 효과가 더욱 높아집니다. 물속에서 걷는 것만으로도 전신 근육은 충분히 자극을 받고 심장은 부드럽지만 강하게 단련됩니다. 관절 보호와 심폐기능 강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는 이상적인 방법입니다. 또한 날씨가 좋지 않아 외부 운동이 어려울 때는 실내 자전거 타기도 훌륭한 대안이 됩니다. 실내 자전거 운동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정식 실내 자전거를 준비하세요. 요즘은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는 제품도 많아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천천히 가볍게 5분 정도 페달을 밟아주세요. 몸이 풀리고 익숙해지면 속도를 조금 올려 15분 정도 꾸준히 타보세요. 운동하는 동안에는 허리를 곧게 펴고 무리한 속도를 내기보다는 일정한 리듬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내 자전거는 무릎 관절에 큰 부담 없이 심장과 하체 근육을 함께 강화할 수 있어 특히 관절이 약한 어르신들께 추천할 만한 운동입니다. 유산소 운동이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직접 체험한 분이 계십니다. 76세의 김정우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처음 병원에 오셨을 때 김 할아버지는 계단을 오르는 것은 물론 평지를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오래 서 있는 것도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분께 제가 제안한 것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할아버지, 하루 10분만 걸어보세요. 쉬워 보이지만 그 10분이 삶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그날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10분 걷기를 실천하셨고 2달이 지나자 한 번에 30분을 걸어도 끄떡없는 몸이 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당뇨 수치가 눈에 띄게 개선되었고 혈압도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숨이 차지 않아 외출이 즐거워졌고 몸도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분의 밝아진 얼굴이 모든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이처럼 유산소 운동은 심장 건강을 지키는 것에 그치지 않고 몸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고 삶의 질을 바꾸어 놓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운동이 무조건 좋다고 해서 무리하게 시작하거나 준비 없이 하면 오히려 몸을 해칠 수 있습니다. 제가 의사로서 가장 안타깝게 느꼈던 순간 중 하나는 운동을 결심하고 시작하셨다가 오히려 더 큰 부상으로 병원을 찾은 분들을 만났을 때였습니다. 그중 기억에 남는 분이 79세의 김철수 어르신입니다. 운동은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파수꾼이지만 그 방법을 잘못 알면 오히려 해가 되기도 합니다. 몸을 살피지 않고 무작정 따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사소한 움직임 하나에도 몸이 신호를 보냅니다. 텔레비전에서 소개된 운동을 그대로 따라하다 허리를 삐끗한 어느 날, 처음에는 그냥 지나가는 통증이라 생각했지만 결국 병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무리한 운동, 그 자체가 몸에 독이 되었던 것입니다. 운동은 약과 같습니다. 바르게 활용하면 건강을 선사하지만 잘못 다루면 오히려 병을 키우는 칼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몸을 해치지 않고 오히려 회복시키는 안전한 운동의 5가지 핵심 원칙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건강을 위한 여정에서 이 5가지는 반드시 마음에 새겨야 할 지침입니다. 첫째, 시작은 언제나 천천히 부드럽게 해야 합니다. 운동에서 가장 우선되어야 할 원칙은 서두르지 않는 것입니다. 갑자기 무리하면 근육은 당황하고 관절은 과부에 시달립니다. 그 결과는 심각한 근육통이나 더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걷기 운동을 처음 시작하는 분이라면 단 5분만 걸어도 충분합니다.
익숙해질수록 10분, 15분으로 시간을 조금씩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근력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의자에서 일어나는 연습부터 시작하고 몸이 적응하면 10번으로 늘려가는 방식으로 서서히 강도를 높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몸은 놀라지 않고 점차 건강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둘째, 통증은 몸이 보내는 정직한 경고입니다.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운동 중에 이 정도는 참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날카롭거나 찌르는 듯한 통증이 느껴진다면 즉시 멈추는 것이 가장 현명한 대응입니다. 단순한 근육의 당김은 괜찮지만 관절에서 통증이 느껴지거나 움직일 때 불편함이 있다면 더 이상 밀어붙이지 않아야 합니다. 운동은 하루 이틀의 성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꾸준하고 안전하게 오래 지속해야 진짜 효과가 나타납니다. 오늘 무리해서 내일을 잃는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마세요. 통증은 지금은 쉬어야 한다는 몸의 목소리입니다. 셋째, 균형 잡기 운동은 반드시 안전한 공간에서 해야 합니다. 한 발로 서기 같은 균형 운동을 할 때는 반드시 의자나 벽처럼 지지할 수 있는 물체를 옆에 두고 진행해야 합니다. 혼자 바닥에서 시도하다 넘어지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날카로운 가구, 모서리나 미끄러운 바닥이 없는지 주변 환경을 꼼꼼히 살피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균형 운동은 부드러운 매트나 카펫 위에서 하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제가 예전에 치료했던 이정순 할머니는 83세의 나이에 혼자 한 발 서기를 시도하다 중심을 잃고 넘어졌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지만 손목을 삐어 오랜 시간 불편을 겪으셨습니다. 이런 사고를 예방하려면 운동 전에 반드시 주변을 살피고 위험 요소를 제거한 후 시작해야 합니다. 넷째, 호흡을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들숨과 날숨은 운동의 리듬입니다. 운동을 하다 보면 무심코 숨을 멈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숨을 참으면 혈압이 급격히 상승하고 산소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몸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어떤 운동이든 편안한 리듬으로 호흡하며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력을 쓸 때는 숨을 내쉬고 힘을 빼는 순간 들이마시는 기본 원칙을 지키면 훨씬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습니다. 호흡은 단순한 생존의 도구가 아니라 몸과 마음을 연결하는 고리이자 운동의 중심입니다. 숨이 흐르면 몸도 흐르고 몸이 흐르면 건강도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운동은 몸에 주는 소중한 선물이지만 그 선물은 정성을 다해 포장해야 진짜 값진 것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하루가 안전한 운동으로 더욱 건강하고 생기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운동을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숨을 멈추는 순간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특히 근력 운동처럼 힘이 많이 필요한 동작을 할 때 본능적으로 호흡을 억누르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습관은 생각보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숨을 참는 순간 혈압은 급상승하고 특히 고혈압이나 심장질환이 있는 분들에게는 심각한 어지럼증이나 실신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할 때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원칙은 호흡을 편안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설 때는 숨을 내쉬고 다시 앉을 때는 부드럽게 들이마시는 식으로 호흡과 동작의 리듬을 일치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호흡의 조화는 단순히 산소를 공급하는 것을 넘어 몸과 마음에 안정감을 주고 운동 효과를 극대화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또 하나 간과하기 쉬운 부분은 수분 섭취의 중요성입니다. 운동을 하면 천을 낮추기 위해 땀을 통해 수분이 빠르게 줄어듭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갈증에 대한 감각이 둔해지기 때문에 본인은 전혀 목이 마르지 않다고 느끼더라도 이미 탈수가 진행 중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운동을 계속하게 되면 피로가 빠르게 쌓이고 몸의 기능도 급격히 저하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다음을 실천해 보세요.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는 미지근한 물 한 컵으로 몸을 깨워주세요. 운동 중에도 틈틈이 입을 죽이듯 소량의 물을 자주 마시고 운동을 마친 뒤에는 다시 한번 충분히 수분을 보충해 주세요. 이 간단한 습관 하나만으로도 몸은 운동을 훨씬 수월하게 받아들이고 회복력 또한 높아질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을 지켜가는 가장 현실적이고도 효과적인 방법은 꾸준한 운동입니다. 그러나 방법을 잘못 선택하면 운동이 오히려 독이 되어 다치거나 건강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야 할 5가지 핵심 원칙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반드시 천천히 시작하세요. 몸에서 통증 신호가 오면 즉시 멈추세요. 균형 운동은 미끄럽지 않고 안전한 장소에서만 하세요. 숨을 억누르지 말고 동작에 맞춰 자연스럽게 호흡하세요. 운동 전, 중, 후에는 반드시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세요. 이 5가지를 생활 속에서 지켜나간다면 운동은 단순한 활동을 넘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매일의 작은 실천이 쌓여 내일의 건강한 삶을 만들어 갑니다. 이제 여러분은 준비가 되셨나요?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해 보세요. 안전하고 올바른 운동은 노년의 삶을 더욱 활기차고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작지만 중요한 변화의 씨앗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